자, 필수 9번. 그대로 또 확률 구하는 거. 자,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50장의 카드에서 한 장 카드를 뽑을 때 적힌 수가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의 확률. 이건 쉽죠? 3의 배수인 카드가 사건을 A라고 하자. 4의 배수인 카드를 사건 B라고 하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50장을 뽑았을 때 A 또는 B일 확률이 있어.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PA, PB 확률의 덧선 정리. PA 교비로 가자. 자, PA 먼저. 얘는 여러 장을 뽑는 게 아니고 한 장만 뽑는다. 그러면 전체는 50장 중에 50분의 3의 배수는 몇 장이냐? 1부터 50까지면 3의 배수는 16가지가 있죠. 48까지, 3 곱하기 16까지. PB, 4의 배수는 12장 있겠죠. 오케이. 또 48까지. PA 교비는 뭐로 보자?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거. 12의 배수지. 그치? 공배수. 12의 배수는 4가지가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확률로 계산하면,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하면 50분의 16 더하기 12 빼기 4가 여기서 말하는 확률이겠죠. 그래서 A 또는 B 두 사건이 있을 때 A 또는 B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생각해봐야 된다. 이 두 사건이 배반인지 아니면 이것처럼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의 확률이 있는지 있으면 반드시 빼줘야 돼요. 얘는 중복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12의 배수는 그래서 교사건이 있는지를 꼭 검토를 해라. 합사건의 확률에서는 난 못 채운 거 필수 10번으로 가자. 자, 흰 공 4개와 빨간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흰 공 4개랑 빨간 공 3개가 들어있대요. 자, 여기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2개를 꺼낸대요. 근데 2개의 공이 같은 색의 확률이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겠지. 2개의 공이 둘 다 빨간색이고 둘 다 흰색인 경우.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지만 흰색 4개랑 빨간 거 3개는 다 같은 공이라고 해도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보자? 7C2로 봐야 돼요. 7개를 다 다른 거로 보고 2개를 뽑는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조합으로. 자, 그럼 빨간 거 2개가 뽑히는 경우의 수는 빨간 공이 3개 있지. 그렇다면 3개 중에 2개를 뽑는다고 보자. 흰 공은 4개 있다. 4개 중에 2개를 뽑는다고 봐야 되겠지. 4C, 3C로. 그리고 이 녀석은 빨간 거 2개와 흰 거 2개가 동시에 뽑힐 수는 없다. 이거는 배반이지.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확률은 그냥 7C2분의 3C2와 4C의 합으로 계산하면 끝이에요. 얘는 동시 발생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끝이다. 필수 11번으로 가자. 쭉.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100장의 카드가 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한 장을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닐 확률.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이거는 4의 배수인 사건을 A라고 보고 5의 배수인 사건을 B라고 보자. 같은 사건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구하려는 확률은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닐 확률이지. A가 아니고 그리고 B도 아닐 확률이야. 식으로 표현해보면 그럼 이 확률은 아까 한 것처럼 A 합 B를 어떻게 보면 빼준 거지. 이더니 동물원을 생각하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니까. 등호간 이거니까 여기를 구하자 그래서 이게 구하기 훨씬 쉬우니까 PA 합 B는 또 더 센 놈이 PA, PB 빼기 PA 교 B겠지. 사이배수 전체 100장의 카드 중에서 사이배수 25장 있죠? 5의 배수 20장 있다. 그러면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카드는 몇 장이냐? 5장 있죠? 4와 5의 공배수는 20이다. 그래서 20의 배수는 5개가 있지. 그래서 마지막 100분의 5를 빼주자. 그래서 PA 합 B를 구하면 100분의 40, 5분의 2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이 사건의 확률은 1 빼기 5분의 2여서 5분의 3이 된다. 적절하게 6건의 확률을 이용하란 말이에요. 본사건보다는 전체 1부터 100까지 중에서 4의 배수가 아닌 걸 일일이 다 계산하기가 더 귀찮지, 그치? 그래서 계산하기 편한 4의 배수, 계산하기 편한 5의 배수를 계산하고 6건의 확률을 이용한 거라고. 됐어요? 자, 다음에 봅시다. 적어도 뭐뭐의 조건이 있는 경우 확률에서 필수 12번을 볼게. 필수 12번에서 그 문제 안에 적어도 뭐뭐인 경우나 또는 적어도 뭐뭐일 확률을 구하시오. 문장 안에 이렇게 있는 경우는 대부분 뭘 이용하는 거냐? 6건의 확률을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또는 뭐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하다. 뭐뭐 2, 3, 1 확률. 이 세 개는 오케이? 보통은 우리가 구하려는 경우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보자. 자, 주머니 속에 5개의 흰 공과 3개의 검은 공이 들어있다.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흰 공이 확률. 2개. 2개를 꺼냈는데 적어도 1개의 흰 공이라는 말은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뽑히거나 아니면 검은 거, 흰 공 2개가 뽑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지. 적어도 1개다. 흰 공 하나일 수도 있고 흰 공 2개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뭘 쓰자? 여사건을 쓰자. 그러면 적어도 1개의 흰 공이 뽑히는 거에 아닌 반대가 되는 나머지 여사건은 뭐냐? 검은 거 2개지. 그렇지? 검은 거 2개. 이 녀석의 여사건은 검은 공 2개를 뽑았을 때의 확률이야. 자, 그래서 본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할 여사건 검은 공 2개가 뽑힐 확률은 전체 8개지. 8시 2분의 검은 공 2개. 검은 공이 3개 있으니까 3시 2가 되겠지. 이게 여사건의 확률이다. 이 녀석의 28분의 3이 여사건의 확률이고 본사건의 확률은 다시 이 녀석을 1에서 빼준 거겠죠. 원래 구하려는 확률은 1 빼기 28분의 3이 된다. 그래서 28분의 25가 실제 구하려는 확률이겠지. 그래서 적어도가 들어가 있거나 적어도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뭐뭐 이상의 확률을 구할 때는 보통은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더 편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이. 알겠니?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 흰공 2개를 뽑는 걸 따로따로 계산하기보다는 검은공 2개를 뽑는 걸 계산해서 구해서 전체에서 빼버리면 되겠지. 이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잔 말이에요. 자, 내가 말한 뭐뭐 이상의 확률 필수 13번도 똑같아. 네.
자, 서로 다른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 이게 아까 내가 예로 들었던 거랑 똑같이 합이 5 이상. 합이 5 이상이면 합이 5부터 6, 7, 마지막 제일 큰 거 10까지 다 해야 돼요, 원래는. 주사위 눈의 합이. 그러니까 이것도 더 경매수가 작은 합이 2, 3, 4인 경우만 하자고. 이해되니? 자, 합이 2인 경우는 1, 1이죠. 합이 3인 경우는 1, 2 또는 2, 1이 있겠지. 4인 경우는 1, 3, 2, 2, 3, 1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6건의 확률. 우리가 구하려는 5 이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 녀석의 원사건의 6건의 확률은 36분의 경우의 수 6개라고 볼 수 있다. 6건의 확률이 6분의 1이다. 그래서 실제로 합이 5 이상이 되는 본사건은 6분의 1을 전체에서 빼준 거겠지. 6분의 5가 여기서 말하는 합이 5 이상이 될 확률이다. 자, 여기까지가 확률 기본 내용. 확률의 덧셈 정리까지 한 거였어요. 자, 진도를 좀 더 나갈게. 다음 주에 좀 쉬니까. 자, 다음에 있는 확률이 조금 나옵니다. 기본 확률 구하는 거.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 구하는 거는 솔직히 경우의 수만 할 수 있으면, 분열 조합 할 수 있으면 크게 어렵진 않아. 그치? 경우의 수가 복잡해질 뿐이지, 확률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좀 빨리 한 거고, 이 조건 확률은 어떻게 보면 완전 다르다. 얘는. 그래서 단원도 분리시켜놨고, 첫 번째 나오는 조건부 확률은 묵보인 확률은 맞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확률과 완전 다른 개념이야. 지금 앞부분 기본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였지. 그치? 자, 근데 조건 확률은 개념 자체가 완전 달라요. 전체 경우의 수가 아니에요. 일단 기호를 보자. 조건 확률은 뭐냐? 종이. 자, 책에도 나와 있지만 사건 A와 B 두 사건이 있을 때 특정한 사건, 두 사건 A와 B가 존재할 때 그때 A가 일어날 때 사건 A가 일어날 때, 자, 일어날 때가 가정이다. 거기에 나와 있다시피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오케이?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요 딱 물어보는 이 확률을 조건 확률이라고 부른다. 얘를 원래 확률은 전체 시행에서 특정한 사건 하나,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지. 또는 뭐 A 교집합 B 교사건이 일어날 확률, 또는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 물어봤자 그거였는데 전제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조건 확률과 앞부분에서 배운 확률의 차이는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이 전 사건이 아니에요. A가 전제 조건이야. A가 일어나는 걸 전제로 한 거야. 가정, 전제. 전제 조건이 맞아. 가정보다 전제가 안 돼. 무엇을 전제로 한 거냐? A가 일어나는 걸, 사건 A가 일어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항상. 오케이? 그래서 조건이 붙는다고. 그냥 확률이 아니고, 특정한 전제 조건이 붙는다고. 그 전제 조건이 여기서 그럼 사건 A라면. 이때, A가 일어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자,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A가 전제 조건이면 전제 조건을 요 짝대기 요
세로 짝대기 뒤에 써요. P, B는 앞에 쓰고. 이렇게 기호로 표현되어 있으면 얘는 조건 확률이에요. 이 기호 자체가. 그래서 읽을 때는 P, B, 바 A라고 읽는다. B, 바 A.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되어 있으면 이게 무슨 확률이다? 위에 설명한 A를 전제로 한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오케이? 기호가. 그럼 A가 일어나는 걸 전제했을 때 확률은 대체 뭔 말이냐? 뭔 말이냐? 자, 조건부 확률의 정의는, 이게 정의다. A를 전제 조건, A가 마치 전사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A가. 그래서, 분모가 확률 PA분의, 분자는 뭐냐면, PA교 B예요. 이게 조건 확률 P, B, 바 A의 정의예요. 이게 정의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도 완전 달라져. 전사건이, 전체 사건이 아니고, 사건 A만 딱 그냥 전체로 보는 거야. A를 전체로 봤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여기니? 이게 특수한 확률이야, 이거는. 일반적인 확률이 아니다. 그러면, 얘를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파악을 해보자, 한번. 조건 확률 처음에는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자, S. 전사건이 있다고 보자. 전사건의 사건 A와, 전사건에 속하는 사건 A와 B가 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P, B 바 A는 뭘 말하는 거냐? 일반적인 확률 PA나 PB 또는 PA교 B는 전사건 중에서 그 사건이 차지하는 일종의 비율이지, 확률이.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그런데 이 조건부 확률은 만약에 P, B 바 A는 사건 A만 보는 거야. A 중에서 무엇이 사건 B. A를 전체로 봤을 때 사건 B는 어느 부분이냐? A 교비지. 이쪽 A가 아닌 나머지는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거라고. 딱 A 한정, 사건 A 한정에서 봤을 때 그 사건 A 중에서 B가 일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 교사건이지. 여기. 이해되니? 사건 A 중에서 B가 일어나는 이 교사건의 부분. 요 비율을 보는 거예요. 사건 A 중에서 A교 B가 일어나면서 B가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요 교사건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로 보면 조건 확률을 이렇게 봐도 상관없다. 사건 A의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교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다. 조건 확률은 있어요. 그래서 개념으로 이해하면 조건 확률은 전제가 되는 사건들 중에서 교사건인 A교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비율이야. A를 전체로 본 전체 A를 전제로 봤을 때 이 A 사건 중에서 A교 B가 얼마만큼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느냐. 일종의 상대적인 확률이라고.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본다. 이러한 확률을. 그래서 그 문제에서 이게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문장을 보면 돼. 사건을 주고 사건 두 개가 있을 때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때 이런 말이 있으면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때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라면 그 녀석은 조건 확률을 묻는 거야.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를 사건 A를 전제로 하고 얘가 일어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묻으면 이건 조건 확률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확률 계산과 다르게 어떻게 해야 되냐? P, B, 바 A니까 분모가 PA 확률, 분자가 PA교 B 확률이고 걔를 경우의 수로 풀었으면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분모고 사건 A교 B의 경우의 수가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A 중에서 A교 B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마디로 조건 확률이다. 그래서 조건 확률을 확률분의 확률로 정의되어 있긴 하지만 얘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조건
조건 확률은. 그래서 예를 들면 옆에 밑에 해설에 표 한번 볼게요. 표. 자, 표가 돼 있는데 표를 가지고 조건 확률 구하는 거 한번 볼게. 들어가라. 남자인 사건을 B, 남자가 아닌 여자를 B 여집합이라고 보자. 그리고 A, B가 뭐라 돼 있냐? 한국인. 이는 사건 A 나오면 외국인은 A 여집합이겠지. 자, 그래서 뭘 줬냐? 각각 뭐 비행기 탑승 위해서 인원수를 줬다. 40, 25, 15, 25로 주고 아래에 있는 값은 전부 합계다. 요게 합계가 55, 세로줄 합계가 45, 가로줄 합계가 65, 가로줄 합계가 35로 이렇게 있을게. 자, 이 표를 가지고 구하라는 걸 한번 보자. 자,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자, 문장을 볼게. 저 박스 옆에 있는 문장. 이 표를 보고 100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한 명이 한국인일 때, 오케이? 문장을 잘 봐라. 한 명을 뽑는데 그 한 명이 한국인일 때, 그 탑승객이 남자 일 확률. 이렇게 묻고 있어요. 문장을 봐라. 그냥 한 명 뽑았는데 그 한 명이 한국인의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 한 명이 남자의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한국인인 걸 일 때 전제로 한 거야. 이게 전제 조건이지. 아니, 탑승객이 남자인 게 결론이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묻고 있는 확률은, 자, 사건을, 이 확률을, 조건 확률을 표시할게. 한국인인 사건은 사건 A지. A를 전제로 한 겁니다. 전제 조건은 뒤로 간다. 남자인 사건은 또 B지. B바 A를 묻는 거야. 한국인인 걸 사건 A를 전제로 한 남자인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보자? 이걸 확률분의 확률로 봐도 되고, 방금 생각한 것처럼 경우의 수로 봐도 된다. 조건 확률의 정의에 따라서.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한국인이 몇 명이냐? 65명이다. 보다시피, 그래서 분모가 65가 되고, 한국인 남자 A 교비는 몇 명이냐? 40명이지. 그래서 이 확률은 65분의 40이라고 구합니다. 알겠어요? 100분의 뭐가 아니고 65분의 40이 된다. 13분의 8이 이 조건 확률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묻고 있는 확률은 한국인 중에서 남자가 몇 명이 되냐? 한국인 중에서 남자의 비율을 구하는 말이에요. 당연히 이 확률은. 그래서 이게 조건 확률이에요. 자,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이제 새로운 정리. 아까 잠깐 말했다시피 확률의 덧셈 정리가 있고 또 확률의 곱셈 정리가 있다는 거. 자, 확률의 덧셈 정리는 저번 시간에 한 거. 확률의 덧셈 정리는 이거였다. P, A, 합 B가 항상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가 성립한다는 게 확률의 덧셈 정리였어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A 사건의 확률 더하기 B 사건의 확률. 두 녀석이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확률을 빼준다는 거. 이게 덧셈 정리고. 곱셈 정리는 뭐냐? 곱셈 정리는 조건 확률이 표현되는 거다. 이걸 확률의 곱셈 정리라 불러요. 확률의 곱셈 정리. 자, 거기에 나있다시피 P, B바 A라는 조건부 확률이 있으면 조건부 확률은 정의 자체가 원래는 확률이다. 전제 조건 PA 확률분의
PA 곱이 확률이라고 했어요. 이게 조건 확률 정의지. 그렇지? 얘를 그냥 변형시켜준 거야. 이게 성립하면 당연히 성립한다. 무엇이? PA 곱이 확률은 곱하자. PA 곱이 확률은 P B바 A라는 조건 확률에다가 전제가 되는 PA를 곱하게 되겠지. 이게 정의니까. 그냥 조건 확률의 정의를 곱하기 형태로 바꿨을 뿐이에요. 이거를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부릅니다.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게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이게 크게 별건 없다. 그냥 조건 확률을 교사건의 확률을 조건부 확률과 전제가 되는 확률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덧셈 정리에 비해서는 저 확률의 곱셈 정리는 중요도는 좀 많이 떨어지고 크게 뭐 쓸모는 솔직히 별로 없어요. 자, 조건 확률 계산하는 걸 한번 보자. 필수 1번을 볼게요. 다음 확률을 식으로 계산해보란 말이다. 보자. 첫 번째, PA 확률이 0.2다. 그리고 PB 확률이 0.4예요. 또 줬다. PA 6건, 교사건, B 6건의 확률이 0.5였을 때 얘네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얘네들을 확률의 덧셈 정리나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뭘 구하시오? 이 값들을 이용해서 조건 확률 PA바 B B를 전제로 한 A의 확률, 조건 확률을 구하래. 자, 해보자. 일단 여기서 봤을 때 A 6건, 교사건, B 6건 1 빼기 PA 합 B였죠. 그래서 얘를 준 거는 A 합 B의 확률을 준 거예요. 그치? 0.5 빼버리면. 따라서 PA 합 B는 이 자체로 0.5지. 자, 합 B. 합사건의 확률을 줬고 PA, PB가 주어졌다. 그러면 확률의 덧셈 정리에 따라서 무엇도 구할 수 있냐? 교사건의 확률도 나오는 거지. 오케이? 따라서 그래서 PA 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곱이가 되어야 되니까 0.5는 0.2 더하기 0.4의 PA 곱이다. 그래서 보다시피 A 곱이가 0.1인 거 알 수 있죠? PA 곱이는 0.1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이 조건 확률 PA 바 B 따라서 PA 바 B 조건 확률은 PB분의 PA 곱이죠. 이거는 값이 확률로만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냥 확률값 그대로 쓸 거야. 경우의 수가 아니고 PB 확률은 0.4 방금 구한 덧셈 정의로부터 A 곱이 확률은 0.1 0.4분의 0.1이니까 이 조건 확률은 4분의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덧셈 정리만 이용해서 푼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도 똑같다. 두 번째도 볼게. 자, PA가 5분의 2다. PB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두 개. 그리고 B 바 A 조건 확률이 4분의 3이었을 때 뭐도 구하시오? PA 6건, 교사건, B 6건을 구하래. 반대로. 자, 얘네들로부터 구할 수 있는 거 배우자. PB 줬고 PB 바 A를 줬다. PA까지 주고 그러면 PB 바 A는
아까 확률의 곱셈 정의를 써볼까, 이거는? PA 교비는 P, B, 바 A에 뭘 곱한 거다? PA로 곱한 거죠. 그치? 곱셈 정의를 써보자. 방금 한 거니까. 4분의 3에 PA 5분의 2를 곱한 게 그렇다면 PA 교비가 돼야 돼요. 그치? 그러면 10분의 3이 PA 교비다. 곱셈 정리에 따라서 그러면 PA 합비는 마지막 또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비니까 5분의 2 더하기 2분의 1 빼기 10분의 3이 PA 합비겠지. 계산해보자. 10분의 4 더하기 5 빼기 3이니까 10분의 6이다. 5분의 3이에요. 그러면 이거 A 여사건, 도사건, B 여사건은 또 PA, A, B 여사건이지. 1 빼기 5분의 3이겠지. 그래서 결론은 5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식으로만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이고, 자, 아까 예시로 들었던 표에서 조건 확률을 찾는 문제 필수 2번을 보자. 필수 2번 오른쪽 표를 보고 구하시오. A반, B반, 반 2개. 안경을 쓰고, 안경을 쓰지 않고, OX답게. 그리고 각각 그 인원수가 나와있다. 16, 4, 9, 20. 20, 30이고, 25고, 25고. 자, 이렇게 있다. 자, 이 표를 보고, 묻고자 하는 조건 확률을 보자. 학생들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 쓴 학생일 때. 한 명을 뽑았는데, 안경 쓴 학생일 때. 얘가 전제예요. 오케이? 뭐뭐일 때, 뭐뭐할 확률. 안경 쓴 걸 전제로 한 거란 말이에요. 안경 쓴 학생인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학생이 A반 1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전제 조건이 안경이야. 안경 쓴 학생의 전체 인원수는 몇 명이냐? 20명이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를 20으로 봐야 된다고. 여기서 50이 아니고. 따라서 이 녀석의 조건 확률은 안경 쓴 A반. 안경을 동그라미 할거냐? 1 확률은 안경 쓴 학생이 20명이고 그 중에서 A반은 16명이지. 그래서 이 조건 확률은 20분의 16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5분의 4가 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을 보고 이게 조건부 확률이다 아니다 판단을 해야 돼. 뭐뭐일 때 뭐뭐할 확률 형태면 조건 확률이에요. 오케이. 뭐뭐 할 때 뭐뭐 할 확률 이렇게 주어지면 필수 4번 보자. 확률의 곱셈 정의를 이용한대. 자, 어느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비가 오는 날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 비가 오지 않은 날 매진될 확률은 3분의 2다. 비가 올 확률이 40%였을 때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 자, 이게 왜 조건부 확률인지는 일단 이해를 하고, 자, 2분의 1이라는 확률은, 보자. 2분의 1 이 확률은 어떻게 보면 매진 되는데 무엇을 전제로 했느냐?
B가 오는 걸 전제로 했을 때의 매진 확률이다. 그래서 조건 확률이 다음에 이게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그냥 확률이 아니고 B가 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매진될 확률이에요. 두 번째 확률인 3분의 2는 매진은 똑같은데 무엇을 전제로 한? B가 오지 않을 때. B가 안 온다. B가 오지 않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때의 매진 확률은 3분의 2라고. 오케이? 당연히 매진 확률이 다른데 자 그럼 보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 내일 B가 올 확률이 40%래. 자, 그랬을 때 어쨌든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도 일단은 생각해야 돼요. B가 올 확률이 40%면 B가 오지를 않을 확률은 60%지. 오케이? B가 안 오고 매진 둘 다 생각해야 된다. B가 오고 매진될 확률이 있는 거고 B가 오지 않고 매진될 확률이 두 개가 있는 거야. 매진 확률은. 자, B가 오고 매진될 확률. B가 올 확률이 40% 0.4. 그때 10분의 4 나왔어. 40% B가 올 확률 10분의 4에 그때 그 경우에 매진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지. 얘들이 B가 안 오고 매진될 확률. B가 안 올 확률이 10분의 6. 그때 매진 확률은 3분의 2. 얘들이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게 전체 확률이라고. 곱한 게 약분까지 하면 20분의 4니까 5분의 1이고 약분되면 이건 5분의 2지. 그러니까 전체 확률은 실제 전체 확률은 B가 오고 매진될 확률과 B가 오지 않고 매진될 확률의 합인 5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확률의 곱셈 정리와 조건 확률 필수 5번으로 갑니다. 자, 상자 A에 흰공 2개와 검은공 4개가 들어있다. 이게 딱 실제로는 조건 확률 전형적인 문제예요. 상자 A에는 흰공 2개, 검은공 4개. 흰공 2개, 검은공 4개가 들어있대. 상자 B에는 흰공 3개, 검은공 2개가 들어있다. 상자 B에는 흰공이 3개, 검은공 2개가 들어있다. 자, 여기서 문제 잘 봐야 된다. 한 상자를, 그러니까 A가 될지 B가 될지 뭔지 모르지만 한 상자를 택하고 그 택한 상자에서 공을 2개를 꺼냈었다. 오케이? A나 B 중에서 하나를 택하고 그 택한 상자에서 공을 2개를 꺼냈는데 어쨌든 2개의 공이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일 때 입니다. 오케이? 2개의 공이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일 때. 그러면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는 A에서 나올 수도 있고 B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상자를 정해준 게 아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보자. A에서 말 그대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을 확률.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원래 정석은 A에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뽑힐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은 뭐 한 걸까? 상자 택하는 거. A 또는 B 상자를 일단 최초 선택해야 되지. 그 확률이 2분의 1. 자, 곱하기 A는 6개의 공이 있다. 6개 중에 2개의 공을 뽑는 거니까 전체는 6C2. 그 중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니까 2C1, 4C1이 되겠죠. 뽑는 겁니다. 다 다른 걸로 뽑아야 돼요. B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는다면 2분의 1 똑같아?
5C이지. 5C분의 3C1, 2C B에서 흰광 하나, 검은광 하나를 뽑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두 개를 합친 게 전제 조건이야. 두 개의 공이 흰광 하나, 검은광 하나일 때 얘를 전제로 했을 때 3자 A지. 그러면 분모, 전제가 될 확률이 뭐냐? 어쨌든 결과적으로 흰광 하나, 검은광 하나. 요 두 개의 확률의 합이 전체 전제가 되는 분모. 분자는 뭐가 돼야 될까?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가 상자 A에서 뽑힌 거.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건 확률은 요 두 개의 합이 분모. 계산하자, 이거. 15분의 4지. 얘는 계산하면 10분의 3이다. 계산하면. 그래서 전제가 될 확률이 A와 B 각각에서 흰거 하나, 검은거 하나 뽑히는 15분의 4 더하기 10분의 3이 전제고, 흰공 하나, 검은거 하나를 전제로 한 상자 A니까 분자는 A에서 흰공 하나, 검은거 하나가 뽑힌 확률이 분자에 올라갈 확률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분모 분자 30 곱하면 8 더하기 9분의 8이 됩니다. 여기. 그래서 전체 확률은 17분의 8이 돼요. 이것도 조건부 확률인 거. 그래서 조건부 확률까지는 일단 좀 피직 내려갔는데, 문제를 몇 개를 더 보자. 종속 공리까지 끝내버리면 너무 많다 이건 그렇지? 백해서 조건부 확률 문제를, 연습 문제를 몇 개를 볼게. 보자. 평가원 기출 205번 볼게. 205번. 자, 주사위를,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진대. 두 번 던져서 나온 운의 수를 A, B라고 하자. 205번. 그때 주사위의 운을 A, B라고 하자. A 곱하기 B가 4의 배수일 때 A 더하기 B의 합이 7 이하 1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다. 자, A 곱 B가 4의 배수일 때 A 곱하기 B가 4의 배수인 거를 얘를 사건 A라고 하고 합이 7 이하인 걸 사건 B라고 하면 얘는 A를 전제로 한 B의 조건 확률을 묻는 거예요. 뭐뭐일 때 뭐뭐 확률. 전형적인 문장구조. 그럼 뭐 주사위 운을 던져서 곱이 4의 배수인 경우의 수 구하고, 그 다음에 분자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이 조건 확률을 계산한다면 A 경우의 수 분의 분자는 A 교 B다. PA분의 PA 교 B도 맞지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조건 확률을 계산해도 된다. 그러면 사건 A 경우의 수로 보자. 자, 사건 A 곱하기 B가 4의 배수일 때 곱이 4의 배수가 되려면 둘 다 짝수이거나, 아니 둘 다 짝수이거나, 둘 다 짝수여야지 일단 곱해서 4의 배수가 될 수 있지.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적어도 하나만 4가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래서 그거는 나눠서 봐야 돼요. 4도 짝수이기 때문에. 근데 4가 A나 B 중에 4가 하나만 들어가도 나머지 숫자 관계없이 무조건 4의 배수지. 알겠니? 그래서 그건 따로 볼 거야. 잘 봐라. 짝수 중에서 2, 6은 따로 보고 4는 따로 볼 거야, 완전히. 4가 있으면 나머지 숫자는 전혀 관계없이 4의 배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짝짝 둘 다 짝수이고, 근데 여기서 짝수는 2하고 6만 말하는 거예요. 2 또는 6.
그 다음에 4의 배수 4랑 홀수인 경우 되니? 그 다음에 4랑 짝수인 경우도 있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까? 4, 4인 경우 이렇게 볼 거예요. 이해되니? 얘네들은 전부 다 곱해서 4의 배수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곱이 둘 다 짝수, 주사위 두 눈의 수의 값이 둘 다 짝수인 경우 2 곱하기 2 네 가지가 있겠지. 4 하나랑 홀수 하나인 경우 홀수는 1, 4, 5 있다. 그러면 6가지다. 주사위의 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하나는 4, 나머지 하나가 홀수라면 두 녀석이 서로 바꾸는 경우도 있죠. 4하고 짝수인 경우는 짝수가 어차피 2가지지. 여기서 넣으면 4가지입니다. 4, 4인 경우는 1가지지. 자, 그래서 전제가 되는 곱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NA는 뭐로 보자? 4, 6, 4, 1의 합. 보자. 15로 보자. 경우의 수. 그럼 분자에 올라가야 되는 거. A 곱이. 곱이 4의 배수면서 합이 7 이하인 거지. 합이 7 이하인 건 뭐가 칠까? 합이 7 이하인 경우. 자, 첫 번째 경우에서 합이 7 이하가 되는 거 있냐? 없어. 2. A 곱이는 순서로 따지면 2 있죠. 얘는 없나? 곱이 4의 배수이면서 합이 7 이하. 그렇지. 4, 1. 4, 4는 안 되고 4, 1, 1, 4가 있죠. 오케이? 얘는 4 하나랑 짝수 하나. 4, 4, 그렇지. 7 이하니까 4, 3 되구나. 4, 3, 3, 4도 된다. 오케이. 또 4하고 짝수일 때는 4, 2가 있겠지. 6이 되는 거 4, 2, 2, 4도 있고 마지막 4, 4는 안 되고 어차피. 그래서 A 곱이 4의 배수이면서 합이 7 이하인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분자 A 곱이가 7가지니까 이 조건부 확률 P, B바 A는 15분의 7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딱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다. 공적 일단 우리가 이 조건부 확률을 실제 구해야 될 때 한 가지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때 지금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P, B바 A라는 조건부 확률을 확률분의 확률이 아니고 사건 A의 경우의 수분의 사건 A 교 B의 경우의 수를 구하지. 보통은 이렇게 구한다.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확률 자체가 진짜 확률 값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PA 주어지고 PA 교 B 주어져서 확률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조건부 확률을 실제로 구할 거야. 그때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가 NA를 구한다면 쉽게 생각하면 사건 A의 경우의 수 사건 B가 있고 A를 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은 A 교 B를 구하게 된다. 되겠니? 사건 A 안에는 A 교 B가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일반적인 이 조건부 확률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분모인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A 교 B가 구해진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사건 A를 구하는 과정에서 합이 7 이하가 되는 경우는 그 안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별개로 구할 필요가 없다고 실제로. 대부분은 이더니 그거 기억하자. A 교 B는 사건 A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미 분자도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어 있다.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그거 기억하자. 숙제를 해줄게. 다음 주 8월 1일이다. 그러면 다음 수업은
6월 1일 날 똑같은 시간에 할 건데, 오늘 좀 진도를 좀 많이 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총 5회 남았는데 통계까지는 당연히 다 할 거고, 이렇게 나가면 마지막 9번째나 아니면 8회차 정도에 그 전에 진도가 끝날 것 같아. 그래서 그때는 전체 총 복습을 한번 더 벌릴 거거든. 그때는 가능한 파통 3점짜리 모의고사 기출이나 아니면 쉬운 사점을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그거는 뭐 수업 시간에 푸는 것보다는 숙제로 내주고 질문 받든지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될 것 같아. 진도 나가는 거 봐서는. 그래서 숙제는 지금 지금까지 누적하면 215지. 공수가 공이. 215번까지인데, 보니까 문제 번호 보니까 유제는 다 풀되 걔는 하지만 그 연습 문제 마지막에 보면 실력업이라고 돼 있지. 실력업. 실력업은 제외하고, 요거는 제외하고, 앞에서 안 풀었던 유제랑 필수예제 밑에 있는 유제랑 그 다음에 연습 문제까지는 한번 복습 삼아 풀어보자. 그치? 그거로 8월 1일까지 다시 하나 하면 한 100문제 좀 넘겠다. 100 한 20문제 정도 되겠다. 그렇지. 하루에 한 20문제씩만 풀어. 있지? 풀어서 한번 복습하자.